4차 전평명은 우선 디바이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IoT. 최근 20년의 채용 트렌드를 읽고 그거에 맞춰서 나한테 중요한 지삿 인강이 여러분들에게 복습용으로 제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인적성 1대1로 스캔 미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 삼성은 1개 계열사, 롯데는 2개 계열사, LG는 3개 계열사를 써야 되거든. 그 전략을 짤 거예요. 자, 홍기찬입니다. 이 영상은 20년 여러분들 취업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최근 20년의 채용 트렌드를 읽고 그거에 맞춰서 나한테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내고 세 번째는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취업 도전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가이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반 제 소개 영상인데 요거 듣다 보면 제 수업을 꼭 듣지 않아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가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선 그럼 20년 채용 트렌드를 볼게요. 코로나 이전의 대세는 우선은 4차 전평명이죠. 첫 번째는 디바이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전자 디바이스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20년 상반기 현대 모비스의 채용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된 채용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장이라는 자율주행 이슈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디바이스가 데이터를 축적하니까 클라우딩 빅데이터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 사건 이후에도 이런 서비스는 많아질 것이다. 그럼 데이터 용량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좀 뉴스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세 번째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활용이 되는 주 키워드가 AI,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권, 은행 채용에서도 AI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IT 인력들이 또 은행에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어떤 대세의 흐름,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개들은 앞서 말씀드린 IoT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IoT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패키징 모듈도 필요하고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니까 2차 전지가 중요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축적되는 반도체 향상 채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게 바이오 산업이 요즘 국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도 또 중요해지는 그런 요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개들이 여기에 도전을 많이 하게 되고 문과들도 여기에 또 영업이라든가 구매로 여러분들 도전하게 되겠죠. 그리고 금융권, 원래 은행권의 전체적인 인력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19년도부터 쭉 은행 채용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코로나는 은행 입장에서는 물론 부정적 이슈이지만 대출도 늘어나고 있고 타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는 그런 타격을 좀 덜 받아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 은행에 많이 도전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 기업들의 구조조정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채용을 좀 취업률 관리를 또 해야 되니까 공기업의 채용도 제가 보기에는 좀 하반기 때 어느 정도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IoT, 반도체, AI라는 어떤 기술적 키워드, 거기다 추가되는 바이오 산업의 어떤 그 각광받고 있는 지금의 이슈상,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오프라인 유통, 그러니까 지금 마트는 채용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유통,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플랫폼 사업자들, 그리고 금융, 그리고 일부 공기업.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략을 짜고 여러분들 20년을 뛰셔야 된다라는 게 이번 하반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이슈가 아닐까.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코로나라는 이슈 때문에 채용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아예 면접을 못 보고 인적성 시험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채용 공고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반기 때는 풍성 효과가 벌어지기 때문에 약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소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채용의 트렌드는 이번에 20년 상반기 삼성 채용의 특징은 21년 1월에 졸업하는 졸업자들을 인턴으로 뽑았고, 근데 21년 8월 졸업 예정자도 미리 뽑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LG그룹도 지금 우수 인재를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빨리 뽑는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채용이 막 흘러가는 그런 시즌의 베스트셀러 책의 순위를 보면 과거에는 지사세 기본서가 상위권이었는데 요즘은 다 뭐예요? 모의고사가 상위권에 올라가죠. 그만큼 여러분들 경쟁자들이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템포에 맞춰서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20년 채용의 어떤 흐름이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맞춤형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내가
나의 전략, 내가 품질을 교육을 이수받아서 품질로 써야지. 그런데 삼성전자 DS를 평가 및 분석으로 쓰게 되면 거기 면접장에 가보면 약 한 3분의 1이 석사들, 3분의 1이 또 올드루키들이기 때문에 나의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면은 품질로 쓰는 게 그릇된 선택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품질 도전이 또 일부 가능해져요. 자, 내가 만약에 정부에서 진행되는 빅데이터 교육 과정을 받았어. 그럼 그거 가지고 빅데이터 전문직으로 쓰게 되면 통계학 석사들 간에 또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내가 이기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럼 일반적인 내수 소비재 기업이라고 하면 B2B 영업을 벌일 수는 없는 거야. 하지만 만약에 공고가 올라왔는데 여기 영업 직군에 중어 우대를 걸어놔서 나 중국어는 못해. 그럴 때는 또 데이터 관리 직군으로 또 일부 도전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략을 내가 갖고 있는 학교, 학점, 어학, 인턴 뭐 여러 가지 이력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한국총괄 PT 면접장에 가보면 데이터를 줘요. 그래서 현재 이 시장의 세대, 계층, 소득 수준이 어떠하고 우리 삼성전자 제품 라인업이 어떠하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제품 서비스 방안을 짜봐라.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때 경쟁하는 요즘 LG가 시그니처 가전, 세컨 가전이 아주 강해요. 그럼 LG가 지금 각광받고 있는 제품 아이템의 마케팅 전략을 이해하고 그 면접을 푸는 것과 모르는 상황에서 접근하는 건 천지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PT 면접장에서의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적성 시험 또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이번에 20년 상반기 때 질사시 온라인으로 변환되면서 수리와 추리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죠. 그럼 추리에 나오는 3단 노법 명제 같은 것들을 도식화시켜서, 그러니까 PC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주어지는 지면에 빠르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 있는 연습, 조건 추리의 조건들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연습, 자료 해석에서 나오는 복잡한 숫자들에서 퍼센테이지를 뽑아내가지고 대소비교의 비율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연마되어야 되는데 그게 약한 친구들은 또 시험에서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 AI 면접도 그러하고 자소서 작성도 그러하지만 또 면접과 인적성에서도 이런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익숙치 않았던 그런 지식과 그 다음에 연습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전략과 스킬에 초점을 맞춰서 구직 활동해라. 그 말씀 좀 드리고자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종합반 커리큘럼을 좀 설명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나도 이런 스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홍기찬의 종합반 강의를 들으면 이런 식으로 케어를 받게 되는구나 라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 스텝은 취업 전략 수립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선 아무리 제가 백날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 고집들을 또 꺾지 않고요. 개인별 성향들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전자공학을 전공했지만 전기 관련된 어떤 이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던 친구다, 아니면 내가 장교다, 이런 친구들은 반도체 CS 엔지니어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셔야 되고, 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약하다, 나는 원래 공부하는 스타일이다, 그럼 판교에 있는 팬리스 기업들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이력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전략을 짜야 되니까 이 부분을 저는 오프라인에서 1대1로 스캔 미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 삼성은 1개 계열사, 롯데는 2개 계열사, LG는 3개 계열사를 써야 되거든. 그 전략을 짤 거예요. 자, 내가 해외 인턴도 진행했고 어학은 7 정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해외 영업 도전은 가능해요. 무역 관련된 자격증도 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롯데를 쓸 때 2개 다 해외 영업으로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상반기 또 롯데 그룹 전형을 봤을 때 문과들이 해외 영업으로 도전할 수 있는 포지션이 상당히 적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롯데 그룹 자체가 내수 그룹이기 때문에 내수를 쓸 수 있는 전략에 그런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강의로 제가 각기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전략을 짜는 스캔 미팅을 진행하고 자소서 에피소드 그 구조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를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와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강의가 또 이루어져요. 그래서 직무 강의를 할 때는 제가 10가지 정도 되는 그래프와 툴을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은 직무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재료도 되지만 덧대어서 PT와 창의성 면접장 가서 보다 논리적인 발표를 진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직무 강의가 이루어지고 제 직무별 취업비법서라는 서적이 있는데 이게 취업 서적 중에서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쉽게 갈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기가 스텝 1입니다. 그 다음에 스텝 2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를 쓰셔야 되는데 자소서를 양산하게 되고요. 한 가지 직군에만 도전하는 친구는 없거든요. 자, 내가 기계공학을 전공했다.
그런데 자동차 업종의 채용이 요즘 활성화되고 있지 않으니까 취업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이공계 반도체를 써야 되는데 그럼 삼성은 설비 엔지니어를 저는 많이 권해요. 그 도전을 해야 되고 그런데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CS 엔지니어도 쓸 거고 수시자원 전용으로 진행되는 현대자동차 당연히 버릴 수 없기에 거기는 R&D나 기술 개발로도 도전이 가능해지고 아까 제가 뭐 식품기업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좋은 식품기업에 만약에 공모라든가 생기 직군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도 도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친구도 주전자재료의 설비나 공정 그 다음에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장비 기업들의 CS 엔지니어 약간 기술 영역의 성격의 도전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구조물 설계와 관련된 연구개발 그 다음에 나하고 좀 멀어지는 동떨어진 산업의 공모라든가 생기 도전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자소서를 각 타겟별로 매트릭스 구조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산업에 도전할 때는 자소서를 많이 쓸 수 있게끔 복붙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자소서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업 분석이 좀 약하니까 각기 기업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 때 시뮬레이션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두 번째 스텝까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 장점, 단점, 뭐 입사 포부 여러 항목들에 대한 궁금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 인강을 제가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항목별 자소서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그건 다른 친구들의 사례를 보면서 나의 자소서와 비교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좀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강 제공까지 이루어지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제일 두려워하는 인적성 시험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우선 모든 기업 인적성의 원천은 언어 수리 추리,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언수추. NCS도 사실 언수추의 기본적인 풀이 방법론이나 접근법은 거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언어가 빠졌고 시각적 사고 빠져서 수리 추리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수리 추리에 제가 교육의 방점을 찍겠습니다. 우선 수리는 중학교 수준의 연립방 정식이 나오는데 지금도 그걸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방정식의 수식을 만드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제 표로 만들어서 풉니다.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분수 계산에 비율 계산을 빨리 할 수 있고 그래프의 어떤 특징, 변곡점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스킬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추리는 기본적인 명제,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가지고 다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형 추리, 도식 추리, 문자 추리, 그 다음에 추론. 여기까지는 좀 쉽고 방법론이 있어요. 특히 추론 관련된 부분 언어하고 유사한데 제가 키워드 독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대생들은 또 이거 약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진실 게임과 조건 추리. 그래서 추리는 눈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푸는 거니까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빠져있고 수리와 추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서브로 들어가는 게 시각적 사고. 시각적 사고는 지금 삼성 하반기 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가지 정도 되는 시각적 사고의 패턴들을 제가 잡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뭐 LG나 뭐 CJ 계열에서 일부 비슷한 유형들이 출제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림은 나와 있지만 사실은 추리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패턴은 연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숙련도를 높이기보다는 문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제 경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문과들은 은행 절대 버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금융권 도전에서 경제 경영의 상식과 금융 용어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공계들도 이런 걸 알아두면 기본적으로 경제를 볼 수 있는 식견도 넓어질 거예요. 그다음 토론 면접에서 어떤 이슈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식견도 넓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 쪽. 그래서 삼성의 자소서 3번 항목을 보면 IT 이슈를 적고 기업 사회 이슈를 적고 나의 의견을 표명해야 되는데 그 이슈 자체를 몰라버리면 안 되고 면접장에서도 그런 이슈 질문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IT 흐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잡아드릴 거예요. 문과들도 이걸 들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다음 한국사는 요즘 나오는 기업들이 많지 않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짧은 시간 동안 한국사의 엑기스를 정리하는 강의까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끝나고 나서 제 짓삿 인강이 여러분들에게 복습용으로 제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인적성 강의를 할 때는 제가 또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서 스킬을 익히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홍기찬의 과제를 수행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 온라인으로 계속 복습하고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별도의 책 한 권 정도는 푼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인강을 들으면서 또 이포트 교재의 짓삿 문제집을 또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실력이 또 좋아질 겁니다. 거기까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면접을 흘러가요. 자, 면접은 요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AI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비대면 채널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AI 면접을 보죠. AI 면접은
앞서 얘기했던 추리와 관련되는 게이미피케이션, 그러니까 삼성도 면접장에서 이런 전형들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추리 관련된 어떤 스킬들을 보고요. 덧대어서 일반적인 질문들도 하고 상황 압박 질문들을 해요. 그리고 일부 인성검사와 관련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재상을 제가 또 강의 때도 말씀드릴 거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컨셉을 좀 잡고 너무 이제 감회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황 압박을 받았을 때는 논리적인 접근이 중요하니까 세그멘테이션에서 들어가는 그 스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면접,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수업 때 몇몇 친구들을 제가 시켜요. 그래서 지원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홍기찬이 교육시켰던 아까 직무 강의 때 얘기했던 툴을 적용시키는 방법론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토론 면접은 또 여러분들 찬반 토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정리하고, 또 요즘 금융권에서 많이 보는 게 롤플레이 면접이거든요. CJ도 이런 롤플레이 면접을 봐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면접이 진행되는 과정도 기출 가지고 그대로 시간 되면서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임원 면접에 관련돼서도 어떤 사회 이슈, 정치 이슈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재상에 맞춰서 답변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창의성 면접. 그래서 창의성 면접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논리력이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AI 면접, PT 면접, 토론 면접, 롤플레이 면접, 임원 면접, 창의성 면접까지 모든 전형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까지 끝나고 NCS 면접 인강이 제가 제공이 될 건데, 요거는 비단 면접뿐만이 아니라 NCS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knowledge, skill, attitude 이 세 가지 직무와 관련된 수행 준거를 내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또 그걸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그 인강이 제공이 되고, 창의성 면접과 롤플레이 면접 인강이 또 제공이 되니까 나 말고 수업 때 들었던 친구들 말고 다른 학생들의 케이스도 좀 폭넓게 보면서 면접에 경쟁력을 쌓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듣다 보니까 어때요? 저도 말씀드리기가 숨차지만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이제 종합반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 볼 거야. 그래서 인적성 모의고사를 보고 모의고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성적표가 배부가 되니까 나의 실력이 영역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검측하고 이거는 약하니까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정규 과정이 이렇게 쭉 갖춰져 있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해서 제가 보강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알고리즘 관련된 인적성 이 부분은 이제 LG 같은 특수 계열사들이 나오니까 제가 별도로 또 보강을 할 거니까 그걸 통해서 강의를 듣고요. 종강하고 나서 삼성 면접반이 또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질사까지 합격하게 되면 면접장에 갔을 때는 좋은 기회니까 제가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종합반 친구도 쉽게 들어서 삼성 면접반까지 끌어갈 수 있게 제가 가이드라인을 주고요. 그 다음에 수업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를 별도로 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기 스터디 구성이 이루어지면 역할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경제 경영이다, 과학이다, 토론이다, 기타다 이렇게 이슈들을 받아서 사회 트렌드라든가 기술 이슈를 혼자 다 공부하기가 힘드니까 나눠서 공부하고 그 내용들을 발표하는 연습을 통해서 면접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인적성을 시간 재고 푸는 거죠. 제 학생들 예전에 종합반 스터디 했던 친구들은 질사 시험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한 해분을 그대로 풀어요. 혼자 했으면 여러분들 안 풀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현장감을 느끼면서 시간 재고 동일한 시간대 체크해서 문제를 푸게. 그래서 문제집을 좀 많이 띌 수 있게끔 제가 가이드라인을 줄 거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과제를 내줘서 여러분들 문제집도 많이 풀고 또 다른 문제들도 풀면서 인적성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간으로 스터디가 종합반 수업반은 외적으로 별도로 이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종강하고 나서는 제가 일한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12년도부터 일을 했는데 그 축적된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후기, 인적성 후기, 기업 분석 자료, 기업 분석 자료는 제가 또 별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서류 합격하고 단계별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같은 기업에 면접을 보고 있는 친구들끼리 스터디를 구성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적인 부분들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즌 오픈되게 되면 제가 이제 위포트에서 제가 SK다 삼성이다 이렇게 라이브 강의를 찍어요. 왜냐하면 공고가 또 그때그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신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제가 적시성 인강을 찍는데 그것도 종합반 친구들은 별도로 무상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저하고 카톡으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선생님 이번에 롯데 어디 써야 되죠? CJ는 어디 써야 되죠? 이거 지금 제가 도전해도 될까요? 말까요? 여러분 항상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니까 저하고 같이 정보를 좀, 저는 여러 정보들을 들으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반 외적으로도 이런 별도의 보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터디, 그 다음에 제 정보 제공, 그리고 저와의 소통 등등을 통해서 꾸준히 끌어가는 시간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9월에 시즌이 오픈된단 말이죠. 그런데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공채가 아니었다고 그냥 느슨하게 흘러갔지만 하반기는 원래도 일정이 짧기 때문에 또 상반기 안 뽑았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많이 뽑을 거예요. 그리고 타이트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 9월 달에 뭔가 자소서 구조 어디 쓸지도 모르고 인적성 공부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자소서를 쓰게 되면 10월 달 인적성 시험에서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면접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10월 달 인적성 시험에 합격을 해도 또 11월에 실패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템포 빠르게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건 이후에 정말로 취준생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폭넓게 도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 전장이다. 그 다음에 반도체의 주 재료다. 이런 파트라고 하면 메이저 대기업은 아니지만 조기업들, 알짜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경력 이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폭넓게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전기기사를 따고 있어. 근데 과거에는 삼성전자 단지 총괄만 생각했지만 필기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하면 NCS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공기업만 준비했는데 요즘 공기업의 대세가 모듈형 또 전공 필기 시험이 다시 부활하고 있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공개하게 도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미리 준비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유사한 전형의 프로세스가 일반 제1금융권, 은행 쪽에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확장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메이저 대기업, 중견 히든 챔피언, 또 외국계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좀 넓게 보고 도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이지만 여러분들 차근차근 진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준비 과정의 스텝에 대해서는 꼭 좀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종합반 조인하는 친구들은 좀 단호한 결을 갖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취업이라는 건 여러분들 발명에 차여진 족쇄예요. 이 족쇄는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번에 끌어당겨서 이걸 끊어낼 생각을 해야지 야 이거 되게 안 뽑히네 야 이 취업 어려운 거야 그럼 여러분들의 구동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준비 열심히 해서 칼을 제대로 갈아가지고 한번 찔러보자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고 안 좋으니까 칼도 제대로 안 간 상황에서 그냥 툭툭툭 몇 군데 찔러보고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럼 여러분들 좋은 의사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도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취업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도전하시고요. 저도 여러분들 열심히 돕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리포트의 홍기찬이었습니다.